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딥스가 트럼프의 복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연방 지출의 축소가 없으면 부채 상환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카시가 FBI 국장에게 바이든의 뇌물을 밝혀줄 FD 1023 양식 문서를 요구했습니다.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더럼 특검 보고서를 심층 조사하기 위해서 더럼 특검에게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제기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악관과 공화당 하원이 계속 서로를 비난함에 따라 부채 한도에 대한 DCA 협상이 주말에 크게 후퇴했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일요일 폭스뉴스에 바이든은 협상이 아니라 디폴트를 원하는 것 같다면서 우리에게 11일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은 정부 지출 증가를 억제하고 국가의 적자 지출을 2022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지출 삭감을 추진해 왔습니다. 백악관은 세금을 통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메카시는 2025년까지 부채 한도를 연장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도록 공화당 표결을 받는 대가로 연방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저항하고 있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공화당의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곧 메카시와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은 1조 달러 이상의 지출 삭감을 제안했으나 공화당은 2조 달러의 세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방 부채 상한 인상에 실패해도 주식시장은 조금 출렁거리겠지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바이든과 민주당이 연방 부채를 의미 있게 줄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이 크리스 레이 FBI 국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고 FBI가 마침내 오랫동안 기다려온 FD 1023 양식을 의회에 넘길 것이라는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장이 소환한 이 문서는 바이든과 외국인이 연루된 뇌물수수 계획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원 감독위원회는 FBI가 소환 기간에 FD 1023 양식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코머 하원 감독위원장과 그레슬리 상원의원은 FBI가 바이든과 외국인이 관련된 범죄 계획을 설명하는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FD 1023 양식의 소환을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카시가 일요일 팍스뉴스 마리아 마르티로모와 인터뷰에서 크리스 레이 FBI 국장과 전화통화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마리아가 금요일에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과 통화를 하셨지요. 제임스 코머가 보고 싶은 문서에 대한 소환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FBI 국장과는 통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메카시는 FBI 국장에게 우리는 FBI를 감독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감독위원장이 보기를 요청한 한 장의 종이입니다. 그런데 FBI는 이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고 제공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메카시는 국장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며 이 문서를 볼 권리가 있고 FBI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이 통화 후에 우리가 이 문서를 얻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존 더럼 특별검사의 오랫동안 기다려온 최종 보고서가 의회의 러시아 게이트에 대한 추가 조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팍스뉴스에 출연한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더럼 특검의 보고서에서 수사의 단서를 더 얻는 방법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짐 조던 법사위원장은 FBI가 중단한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클린턴의 비영리 재단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조던 법사위원장은 이미 존 더럼 특검이 법사위에서 지원하도록 그를 초청했습니다. 딥스가 조용하게 최악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딥스는 트럼프가 2024년 백악관에 돌아와 그들의 기득권을 파괴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민주당과 딥스의 제도적 조작과 사기 때문에 공화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선거를 조작하는 세력이 조용하게 트럼프 복귀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은 딥스와 좌파를 대변하는 매체 폴리티코의 금요일 기사 표지입니다. 허리케인 트럼프가 돌아오는데 워싱턴은 준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기사는 딥스가 트럼프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이 폴리티코 기사를 부분적으로 의역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측면에서 After Trump, Reconstructing the Presidency는 깡패 대통령 트럼프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안서이고 트럼프 재임기에 워싱턴을 사로잡은 대화 모음집인데 이것이 DC 구성원들이 법률적이고 윤리적인 좋은 정부 비평가들 유명하게 만들었다. 빠르게 무너지는 정치 규범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애프터 트럼프의 저자 골드스미스 앤 바우어는 정부에 오래 있었지만 정치개혁의 새로운 시대를 기획할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없다. 이제 여론조사가 애프터 트럼프가 비트윈 트럼프로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이러한 개혁 아이디어 중 거의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았다. 이것은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다시 갖는다면 혼돈의 첫 임기와 다를 것 없는 임기를 갖게 됨을 의미한다. 여기까지가 폴리티코의 기사입니다. 지금 미국의 많은 대학에서 거의 전적으로 백인 여성 학생들이 DC의 연방 관료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 확대를 통해서 인류를 개선할 사회정책 이니셔티브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이 똑똑하고 선의로 가득한 젊은이들이 계속 비대해지는 연방기관에 파고들어 모든 것의 법률이 되는 규칙을 만드는 선출되지 않은 관료 즉 미래의 딥스테이터입니다. 미국 전역의 수많은 대학에서 미래의 딥스가 되려는 여학생들이 불철주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주로 명문대학의 백인 여성 학생들이 딥스 예비 딥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폴리티코 기사가 이어집니다. 많은 개혁 옹호자들은 워싱턴 포스트 여론조사가 트럼프가 정말로 이길 수 있다고 발표한 후 경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트럼프가 제한 없이 막 나갈 것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는 규범을 깰 것이고 미국인이 그것을 승인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행정부서, 대통령직, 공직서비스, 딥스테이트의 성격을 재검토할 것이다. 솔직히 트럼프는 매우 좋은 주장을 갖고 있다. 여기까지가 폴리티코의 기사입니다. 2024년에 트럼프가 돌아온다면 딥스테이트의 쓰레기 게임은 종결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미국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미국의 모든 기관이 얼마나 철저하게 부패하고 정치화되었는지 폭로한 것입니다. 트럼프가 다시 승리하면 그와 미국인은 미국이 직면한 상황을 알고 개입할 것입니다. 한 번은 속을 수 있지만 두 번 속으면 바보입니다. 아마도 두 번 속을 미국인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